QLD, TQQQ 들고 계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라 AI 고점이냐 아니냐? 소음에 흔들려서 스스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음을 제일 크게 만드는 단어가 버블입니다. AI 과열이라는 말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게 진짜 핵심이면 시장은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흔듭니다. 고점 논쟁을 던져서 손을 떨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뒤늦게 따라가게 만들고 흔들릴 때 던지게 만듭니다. 결국 계좌를 갉아먹는 건 AI가 아니라 내 손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고점인지 아닌지 맞히는 게임을 하지 말고 미래 성장에 베팅하라는 겁니다. 성장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테크로 넘어왔고 그 테크의 심장에 AI가 있다는 겁니다. AI를 가장 치열하게 사업하는 플레이어가 빅테크이고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 장기 투자라는 조언입니다. 이 말이 왜 QLD, TQQQ와 직결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백을 레버리지로 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나스닥백이 장기 성장의 엔진이라면 QLD와 TQQQ는 그 엔진의 출력 레버를 올리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S&P 500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안전하지 않나요? 물론 S&P 500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S&P 500은 제조업도, 금융도, 에너지도, 소비도 섞여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백은 기술주 중심이고 빅테크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성장의 중심이 어디냐를 묻는다면 테크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더 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속도는 제조업의 교체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자본은 빠른 곳으로 몰립니다. AI 버블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닷컴 버블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닷컴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지금 M7의 절대적 밸류에이션이 무조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주가 수익 배율만 떼어놓고 공포를 키우는 해석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유동성 구조도 다르고 플랫폼 지배력도 다르고 현금 흐름의 질도 다릅니다. 같은 버블이라는 단어로 묶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누가 생태계를 쥐고 있는가? 누가 다음 파도를 설계하고 있는가? 그리고 AI는 소프트웨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있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반도체를 대체할 기술이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AI는 연산이고 연산은 칩이고 칩은 공급망이고 공급망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AI 랠리의 수혜는 빅테크만이 아니라 AI 반도체 기업과 그 주변 생태계로 확장됩니다. 이게 나스닥백에 왜 유리하냐? 나스닥백은 이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만 사면 되나요? 테슬라만 사면 되나요? 애플만 사면 되나요? 많은 분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꾸면서 개별 종목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단호한 조언이 나옵니다. 반드시 성공하시려면 개별 종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개인은 정보 속도에서 불리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은 내 감정을 너무 쉽게 흔듭니다. 한 번의 실적, 한 번의 규제 뉴스, 한 번의 경쟁사 발표에 심장이 출렁입니다. 결국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가 놓고 단기 뉴스에 손이 먼저 나갑니다. 여기서 ETF가 등장합니다. ETF는 분산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장기가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장기라는 단어는 그냥 희망사항이 됩니다. 그러니 구조적으로 흔들림을 줄이는 묶음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QLD, TQQQ가 선택지로 올라옵니다. 둘 다 나스닥백 레버리지입니다. 다만 강도가 다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더 큽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복리 구조가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장기 투자처럼 들고 가려면 종목을 고르는 감각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구조는 간단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흔들릴 때 못 지킵니다. 기준 차트는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QQQ로 잡으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공포가 과장되고 반등도 과장됩니다. 기준은 본주입니다. QQQ의 추세를 보고 내 매수 구간을 정하고 내 분할 매도 규칙을 정하고 내 현금 쿠션을 정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QLD든 TQQQ든 도파민 장난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QQQ가 상승 추세일 때는 정해둔 금액을 정해둔 날짜에 매수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QQQ가 조정으로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넣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눕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 부근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의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고 일부는 장기 핵심으로 남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레버리지는 들고만 있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과 현금 쿠션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말합니다. 장기 투자라면서 왜 팔아요? 장기 투자와 영원 보유는 다릅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더 다릅니다. 장기는 방향에 베팅하는 것이고 레버리지는 변동성까지 함께 끌어안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계좌는 심리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 심리를 지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일부 매도는 배신이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또 하나,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하죠? 고점인지 아닌지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 때나 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음에 따라 손을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질은 미래 성장에 베팅하는데 실행은 규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두렵다면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기간을 나누고 구간을 나누면 됩니다. 월 1회든 주 1회든 내 월급 흐름에 맞춰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됩니다. 자동이 이깁니다. 마음은 항상 나를 배신하지만 자동은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AI 버블이 진짜로 꺼지면 어떡하죠?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ETF입니다. 더더욱 분할입니다. 더더욱 현금 쿠션입니다. 더더욱 기준 차트는 QQQ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비중 관리입니다. QLD, TQQQ는 계좌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계좌를 바꾸는 무기가 되려면 계좌를 터뜨리는 폭탄이 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비중입니다. 또 질문이 나옵니다. QLD와 TQQQ 중 뭘 해야 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있습니다. 내 수면이 깨지면 TQQQ는 과합니다. 내 손이 자꾸 만져지면 TQQQ는 과합니다. 내 현금 쿠션이 없으면 TQQQ는 과합니다. 반대로 규칙이 있고 분할이 되고 하락을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수익 구간에서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으면 TQQQ도 도구가 됩니다. 대부분은 QLD가 더 오래가기 쉽습니다. 수익률의 최고점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믿는다면 왜 굳이 레버리지를 합니까? 여기서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속도를 원합니다. 10년을 기다리기보다 3년, 5년에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욕망을 그대로 손에 쥐면 망합니다. 욕망은 규칙으로 잠가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욕망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규칙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내 인생의 적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내 인생의 옵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핵심은 시장 예측을 버리고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는 견디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환경과 습관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장기를 하려면 뉴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단기 가격을 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한 날짜와 규칙을 더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멈출 장치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종목 분석보다 먼저 내 계좌 운영 문장을 5줄로 쓰십시오. 첫째 기준은 QQQ다. 둘째 매수는 분할이다. 셋째 상승 시 일부 익절로 현금을 만든다. 넷째 하락 시 조건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섯째 수면을 깨면 비중을 줄인다. 이 5줄이 없으면 아무리 AI가 세상을 주도해도 내 계좌는 내 손에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오늘 바로 실행으로 바꾸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QQQ 차트를 열어두십시오. QLD, TQQQ가 아니라 QQQ입니다. 둘, 매수 날짜를 박으십시오. 셋, 조정 구간에서만 추가 분할 매수하도록 조건을 정하십시오. 넷,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 정리하는 규칙을 정하십시오. 다섯, 그 일부 정리로 생긴 현금은 다음 조정을 위한 탄약으로 남기십시오. 이게 되면 AI 고점 논쟁은 소음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AI 고점 논쟁은 내 계좌를 망치는 리모컨이 됩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입니다. AI가 과열인지 아닌지 맞히는 사람이 될지, AI가 만드는 성장의 방향에 올라타되 내 손을 규칙으로 잠그는 사람이 될지. QLD, TQQQ는 그 선택을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